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자, 이제 12월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연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분기에는 고전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고전은 어렵다, 오래된 책,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고전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책이 오히려 읽기에 더 재밌다. 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아이들에게 한번 추천해 주시고요. 또 자녀들과 같이 읽을 수 있는, 가족들끼리 연말에 바쁘시겠지만 좋은 책이라면 함께 읽어가는 시간들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는 이 아동기, 어린 아이들이 주제가 되어지는 고전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그럼 모자가 누구 거지? 누구 모자지? 자, 주인공은 굉장히 작고 귀여운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요, 자기가 되게 마음에 드는 모자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모자에 원래 주인이 있어요. 근데 이 물고기가 슬쩍 그걸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원래 주인 물고기는 너무 크고 이 모자는 너무 작아서 걔한테 잘 안 어울려. 내가 더 잘 어울려.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사고가 나겠죠.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순진하고 단순한 행동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작은 물고기를 찾아서 큰 물고기가 따라가게 되는데, 작은 물고기가 수풀에 숨는 장면이 나와요. 사파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수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말로 설명도 없고 그냥 그 상상만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런 장면들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수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막 우당탕탕 했을까? 자, 그리고 나서는 결말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사파가 그림과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의 메시지와 내러티브를 만드는 책들, 그게 이제 또 유명한 작가들의 책의 특징이죠. 이 책 같은 경우도 이제 존 클라센 너무 유명한 작가니까요. 대표적인 작 중에 하나고, 칼데코 상도 탔고 명작이라고 부를 만한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장난을 배우고 싶은 꼬마 이다. 장난을 배우고 싶다고? 자, 이름이 이다요, 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이제 북유럽 감성이죠. 린드그렌의 책인데요. 장난을 배우고 싶다. 안 그래도 장난치는 거가 참 부족하지 않을 나이인데 장난을 더 배우고 싶다니, 그 이유가 뭘까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인 이다는 굉장히 이제 개구진, 장난꾸러기인 어떤 여자아이예요. 그런데 오빠가 장난을 치고 나서 목공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유럽 쪽에 있는 그런 자연환경 속에 있는 가족의 모습들이겠죠. 목공실에 갇혀요. 요즘 말로는 어떻게 그런 무서운 처벌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과거의 기준대로 본다면 그냥 부모님이 아이들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서 두는 어떤 방법들 중에 하나겠죠. 약간 무서울 수도 있겠고. 그런데 오빠가 거기서 더 재밌게 논 거예요. 너무 재밌게. 그러니까 이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저 목공실에 좀 갇혀야겠다. 나도 좀 장난을 쳐야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발상 자체가 어른의 시각에선 너무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린드그렌의 엄청난 아이다운 생각을 엿보게 해주는 장면인데요. 이런 장면들일수록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어른들과 어떻게 시각 차이를 보이는지를 충분히 많이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다가 뭔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장난이란 건 결국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장난은 그럼 어떻게 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자녀들에게 권해주시고요. 아니라면 피해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3, 4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야, 이거 키다리 아저씨는 이거 정말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키다리 아저씨 이름 참 많이 듣고 뭔가 읽어도 본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정작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별로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주디예요. 주디. 정확한 이름은 제루샤 에벗인데 쉽게 말하면 고아원에서 자라는 한 소녀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소녀에게 후원자가 나타난 거예요. 후원자가 대학 교육까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고마운 약속을 했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신사에게 계속 한 달에 한 편씩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 편지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그 자신을 후원해주는 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제루샤가 어떤 변화를 겪어가는지 과정들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고전 작품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에피소드들로 변형이 되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의 원형을 잘 보여주는데,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지하고 나를 도와주는 이, 나를 응원해주는 이, 그게 바로 키다리 아저씨잖아요. 그래서 그 키다리 아저씨의 이미지 혹은 그
그 원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 이야기를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읽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요즘은 이런 이야기가 잘 없어요. 왜냐면 누군가가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 도와준다? 사실 그러기가 어려운 것이 요즘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또 이런 플롯이 그런 의미에서 요즘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 이야기인데 과연 재밌을까?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 책 이야기를 좋아하고 재밌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추천해 주셔도 좋을 작품이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혹시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 책을 읽으신 경험이 있다면 과거 경험, 과거에 이 책을 읽을 때 했던 생각들을 떠올리시면서 자녀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 라헬라임 오렌지 나무. 자, 이 책은 뭐 이름이야 워낙 유명하니까요. 우리 제제의 이야기, 음악으로도 뭐 예술작품으로도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사실 라헬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은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의 정서에 굉장히 부합하고 그 어린 시절을 조금 회상하게 하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참 손대기에도 좀 너무 바스라질 것 같은 그런 어린 영혼들의 모습을 잘 취약하면서 연약하면서도 또 순수한 그 영혼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는데, 사실 이 책을 초등학교 고학년, 5, 6학년 아이들과 같이 읽을 때의 관점은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주인공이 등장하는 뭐 제재처럼 굉장히 가난하거나 아니면 매를 맞거나 막 그런 상황에 사실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 이 이야기가 낯설을 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 주목하시기보다는 제재가 결국에는 그 어린 아이의 티를 벗고 청소년기로 접어들어가는, 과거에는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나무들, 친구들, 또 어린 아이처럼 막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주인공처럼 그냥 철부지 같은 모습이었던 제재가 조금은 부쩍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애잔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시기를 직접 겪고 있는 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좀 떠나보내, 뭔가 아쉽기도 해. 마치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을 이제는 처분해야 되는 그런 시점 같은 거죠. 그런 시기의 아이들의 모습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작품 중 하나라서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 작품 좋아하시는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녀들과 같이 읽기에도 굉장히 좋은, 또 그 아이들의 시선을 한번 이해해보고 나도 어렸을 때 이랬지,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 보니까 학원 다니고 공부하느라 너무 치이는 그 모습이 어쩌면 제재 같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부모님들과 자녀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올리버 트위스트. 자, 출판사는 푸른숲 주니어. 푸른숲에 있는 주니어 클래식들은 조금 이제 원본을 좀 짧게 축약한 특징이 좀 있기는 해요. 물론 원본을 제대로 다 보면 좋지만은 시간이 조금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분량이 너무 많다,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에게 그래도 원본의 가치를 덜 훼손하고 좋은 번역을 하고 있는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는데요. 올리버 트위스트는 아시는 것처럼 찰스 디킨스의 굉장히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아 소년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고 혼자 살아가야 했던, 배경으로 보면은 뭐 한 19세기 정도의 영국. 근데 되게 이제 우리가 뭐 산업혁명 이후 시기 영국을 떠올리면은 막 공장도 많고, 근데 거기는 아동 노동도 많고 아동의 인권이 굉장히 침해되던 시기였죠. 범죄에도 노출돼 있고요. 굉장히 열악한 생활 처지에 살아가고 있는 소년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올리버 트위스트도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그 낯설음, 또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재미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읽어가는 것도 참 물론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고전 분기의 특성상 고전이라 하면 어쩌한 특정한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들이기도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찰스 디킨스의 작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그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들의 모습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포착하고 잘 담아내고 있다. 특히 굉장히 뭐 가난하다든지 소외된 이들의 풍경을 잘 담아내고 있는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 역시 바로 그런 산업혁명 시기에 어쩌면 조금 힘이 없고 약한 우리 아이들, 특히나 뭐 고아원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주제를 다루었던 키다리 아저씨의 작품과는 또 고아원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라고 하는 소재는 동일한데 그 작품을 다루는 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올리버 트위스트에 나오는 이 주인공 올리버가 고아원에서의 소년 시절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모험들,
것들 혹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성장해 가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옳다고 생각했던 윤리라든지 아니면 정의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흔들리는 많은 순간들이 있어요. 때로는 본인이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나쁜 일에 가담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인생이란 게 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들로 다소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던 세계가 점점 단순하지 않구나,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세계를 조금씩 경험한달까요? 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한 소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또 뭐 찰스 디킨스의 작품들 굉장히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이른 시기에, 초등학교 시기에 먼저 도전해 볼 만한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겨울방학 때 꼭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인데요.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어린 왕자. 자, 이거는 어린 왕자가 출판사가 열린 책들, 그러니까 성인들 많이 보는 책이죠. 뭐 비룡소에서 나온 책들도 저희가 읽혔던 적이 있는데, 어린 왕자와 관련해서는 뭐 줄거리는 너무 잘 아시니까요. 저희가 원래 이거를 초등학교 4학년 정도 학생들과 같이 읽었었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이 내용 충분히 잘 이해하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작년쯤부터는 중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사실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주제의식을 이해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과 잇대어 고민해 보려면 조금 더 성숙한 시기에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저희도 계획을 바꿔서 이 책을 중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있는데요. 거꾸로 중학생들은 어쩌면 이 이야기가 너무 동화 같아서 유치하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동화라고 여기거나 치부하거나 아이들 보는 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것이 어쩌면 문학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힘이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장미꽃, 여우, 그리고 이제 어린 왕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어쩌면 이 환상적이고 좀 신비로운 이야기가 과연 우리 어른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폭넓게 바꿔볼 수 있거든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유치해 이렇게 보지 말고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법들, 그게 어쩌면 문학을 대하는 태도일 거거든요. 행여나 중학생인데 어린 왕자 아직 한 번 안 읽었다 한 친구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지나가기 전에 꼭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호밀밭의 파수꾼.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꼭 문예출판사 버전으로 읽으시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 책의 이제 후반부를 보면 홀든, 이 주인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이제 뭐냐면 굉장히 이제 멋짐을 추구하는 중2병 같아. 되게 추운데 옷 얇게 입고 귀에다 에어팟 끼고 안 춥니? 안 춥대. 뭐 이런 어떤 우리 요즘 중2들 생각하는 딱 그런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히면 아이들이 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왜 이렇게 겉멋만 들어가지고 좀 오글거린다. 근데 생각해보면 자기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미러링하고 객관화하는, 근데 그게 웃겨요. 그러니까 내 모습도 좀 웃긴가 싶기도 하고요. 자, 근데 그 홀든이 왜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어 하는지, 이야기가 사실 이 주제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이루죠. 그 장면을 볼 때에 사실은 굉장히 뭉클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제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11살, 12살 정도 때 아주 어렸던 유치했던 시기를 벗어날 때 어떤 애잔함도 있다면, 사실 이 홀든이 보여주는 건 한 14살, 15살 정도의 정서거든요. 그 정도 나이 때 그거보다 조금 더 순수하고 어렸던 시기를 좀 떠나보내거나 혹은 역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다짐하는 어떤 마음들, 그런 마음이야말로 어쩌면 이제는 진짜 성인이 돼서도 계속 견지하게 되는 어떤 삶의 자세일 수도 있거든요. 결국 순수에 대한 입장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순수를 떠나보내고 복잡하지만 이제는 조금 어른의 티가 나는 그런 이제 약간 중간, 그러니까 얘 어른도 아닌 것이 아이도 아닌 것이, 그게 바로 청소년들이잖아요. 그 시기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읽는 과정만으로 아이들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재미를 느끼기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직 1주차 못 읽으셨다면 이제라도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겨울방학 동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입니다. 데미안. 표지가 되게 멋있죠. 이게 아마도 제 알기로는 원래 데미안이 원전 표지가 이렇게 생겼었다고 합니다. 이 책도 사실은 뭐 성인들이 보는 버전이어서 중학교 3학년 정도의 학생들이 읽는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이 읽는 고전과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성장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보시기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굉장히 어리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 경계라고 저는 보여져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학교 2학년, 3학년, 뭐 14살,
15살 이런 나이 정도는 사실은 굉장히 경계인에 서 있는, 아이도 아닌 것이 어른도 아닌. 자, 이 작품의 주인공인 싱클레어도 사실 그런 과정을 겪죠. 사실 데미안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은 책 이름이 데미안이니까 안 읽어보면 이제 주인공이 데미안이겠지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인공은 싱클레어입니다. 싱클레어는 어때요? 굉장히 이제 모범적으로 자라났던, 착하고 윤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닐 것 같은 그런 이제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소년이 점점 어른의 세계로 이제 또 비슷한 얘기를 오늘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마다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성에 눈을 뜨기도 하고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이기심 아니면 어떤 조금 뭔가 삐뚤어진 욕망들 이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내가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왜? 나는 그냥 착한 애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나쁜 애라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데미안의 그 초반부에 나오는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잘 아는 그 문장 있죠.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는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소년들 혹은 소녀들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고, 그것이 곧 어떻게 어른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어떤 통찰 제시해준달까요? 예,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어른들에게도 또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품이고요. 재밌게도 현장에서 읽어보면은 중2들은 이 주제의식을 잘 몰라요. 근데 중3만 되면 그 1년 차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중3 친구들은 이 주제의식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이해해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책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나이에 맞는 고전 이런 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렸던 모든 작품들이 사실 나이, 학년과 상관없이 읽을 수 있다. 이 중에 어떤 책이더라도 읽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은 제가 추천드렸던 기준과 전혀 관계없이 재미있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도움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책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